주위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네. 직장 동료분들도 있을 거고 네. 가족, 그러니까 친척, 친구들 있는데 네. 혼다 일본 차를 탄다고 해서 야, 너 왜 일본 차 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굉장히 잘 잡힌다. 네. 이거 뭐 차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 근데 코너링도 오버해서 말하면 BMW를 탔을 때 주는 코너링의 느낌하고 좀 비슷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실제 차주님과 같이 리뷰를 하는 오너 리뷰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혼다 어코드 2.0 터보인데요. 저 혼자 하는 리뷰가 아니라 실제 차주님이 운행을 하시면서 느낀 장점, 단점들 낱낱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주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차주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자동차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중고차 딜러까지 하고 있는 어코드 오너입니다. 차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우연치 그래요? 않게 이쪽으로 이러신 분들이 보면 보통 차를 굉장히 자주 바꾸시던데. 제가 차를 또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네. 그럼 어코드 네. 구매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개월? 네. 제가 처음에 오면서 듣기로는 2019년식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중고차로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네, 이제 중고차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19년식이면 지금 10세대인데 네. 신차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4,200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중고로 구매하실 때 네. 실례지만 어느 정도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나요? 일반 소비자가보다 살짝 싸게 구매한 점은 있지만 네네. 한 2,700에서 800 이 정도 사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1년 정도 된 차인데 그 네. 정도면은 진짜 엄청 싸게 구매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많이 싸게 구매했는데 워낙 일본 차량이 네네. 다들 아시다시피 감가가 좀 크다 보니까 네네. 네, 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싸게 구매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운행은 지금 어느 정도 하셨죠? 지금 제가 47,000에 차를 가져와서 네네. 지금 7만 킬로 정도. 7만요? 네. 오, 엄청 1년 좀 안 되는 기간에 23,000km 정도를 탔습니다. 많이 타셨다. 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운행 거리도 조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차에 대해서 장점이라도 단점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차도 단기간에 많이 운행을 하긴 했지만 애초에 구매를 하기 전에 정말 꼼꼼히 알아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같이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차주님께서 외관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든다, 네. 혹은 이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일단 전면부가 좀 건담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좀 날카로운 이런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게 자주 봤을 때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아. 제가 차를 1년마다 바꾸는 이유가 외관 같은 거를 좀 쉽게 질려하는 좀 성향이 많습니다. 근데 네네. 어코드는 이상하게 제가 자주 봐도 질리지가 않을 것 같은 디자인이더라고요. 엠블럼을 보면 원래 이 어코드에 딱 장착해서 나오는 그 엠블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시빅 R타입의 엠블럼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혼다 어코드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네. 다른 하이브리드나 1.5 모델에 비해서 그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싶어서? 찾아보다가 이제 시빅 R타입 마크를 해외에도 아. 붙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주분들 중에. 그래서 저도 구매해서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신 거구나. 네. 그 다음에 휠을 보시면 이게 기본 휠입니다. 근데 다른 타 차량보다 되게 휠도 튜닝한 것처럼 되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엄청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19인치 휠이죠? 네, 19인치. 19인치 휠에다가 지금 은색과 블랙으로 이렇게 조화를 해놔가지고 꼭 바람개비 같은 네. 그런 모양이에요. 이것도 날카로운 인상을 줘서 되게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고 네. 잘 달릴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긴 휠이에요.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붉은색인가요? 제가 도색을 이것도 예. 붉은색으로 네. 도색을 했어. 네. 그래 조금 더 스포츠성 있게 보이고 네. 싶어서.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인데 원래는 구디어 타이어로 장착돼서 네, 나오죠? 출구 타이어가 구디어인데 출구 타이어가 좀 소음이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접지력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 성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타이어 부분이 네. 조금 구디어 타이어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조금 네. 있더라고요. 가격에 비해서 제 기준으로는 뭐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타이어는 교체를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타이어 교체하셨다. 전체적으로 이 어코드 라인을 보면 세단치고는 차체가 기본적으로 좀 약간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전 차가 스팅어를 탔었는데 네네. 오히려 스팅어랑 비슷하게만큼 패밀리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사체가 낮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주는 만족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외관상 보기에 스포츠성이 좀 강조되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장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루프라인 떨어지는 게 일반 세단보다는 약간 쿠페요? 패스트백 라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차체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타이어가 앞 타이어랑 뒷 타이어랑 틀리네요? 타이어 값이 좀 이 정도 인치다 되다 네. 보니까 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호회 분들한테 좀 알아보고 이들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엑셀레라 타이어라고 하는 네네네. 그 동남아산 타이어인데 네네. 이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엄청 좋다고 소문이 막 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성비 있는 예, 타이어를 고르셨구나. 제가 스팅어를 탈 때도 스팅어 오너분들도 이 타이어를 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타이어를 껴보니까 가성비가 미쉐린에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괜찮다. 네. 그래서 이 가격이면 충분히 이거를 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에서 한번 껴보고 있다가 지금 어떨까를 계속 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타이어에 대한 만족은 하고 계시나 보네요. 네, 저도 저가형 타이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타이어는 그래도 만족감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뭐 저기 타이어를 좀 어코드 오너분들도 이 영상을 좀 보실 텐데 네.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확실히 뒷창 자체가 좀 길어요. 네. 그죠? 길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딱 보면 트렁크는 좀 되게 좀 좁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아까 제가 트렁크 열어보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열어봐도 되죠? 네네네, 열어보시죠. 여기 낚시를 좋아하시죠? 제가 낚시를 너무 지금 좋아해서 이게 너무 지금 좀 민망하긴 이게 막 한데 트렁크가 지능문도 장화도 막 있고 근데 트렁크가 엄청 넓어요. 제가 어코드를 또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급 세단 중에서는 트렁크 용량이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여러 개 넣거나 짐을 여러 개 넣어도 상당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트렁크 좀 좁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트렁크가 굉장히 공간이 좋다. 네, 어코드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뭐 유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동 트렁크는 아니네요. 네, 이게 수입차의 어떻게 보면 한계인 것 같은데 이런 좀 편의사항들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운전을 하시면서 느끼는 장점, 네. 단점들 그런 부분들은 주행을 하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출발하시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차주님과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뭐 제가 일단은 타고 딱 느낀 점들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은 편이네요. 아, 네, 이게 조금 시트 낮은 포지션이 편이고. 외관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좀 낮은 편이고 그래도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게 앞에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다운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그냥 다 이렇게 밑으로 조금 약간 가라앉은 느낌? 네, 무게중심이 약간 밑에 깔려있는 네.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좋아요. 그래서 탔을 때 조금 뭔가 이 안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정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최신형 차들만큼 굉장히 어떤 뭐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고급스럽게 정제되게 조금 만들려고 한 거는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소재들이 약간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약간 쌈마이티나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기는 해요. 아, 저도 이게 정말 어코드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그래요? 이게 디자인이 너무 투박합니다. 이게 저도 차를 구매할 때 이걸 이렇게 쳐보니까 플라스틱 소리가 너무 강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따가 일단 단점 제가 여쭤보면 한 대 묶어가지고 네. 단점들. 저도 할 말이 이렇게. 좀 그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또 이 영상 보시는 분은 또 단점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어코드가 1.5 터보가 있고 네. 2.0 터보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2.0 터보를 구입을 셋 중에서 네. 구입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차를 구매를 할 때 고려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네. 그중 하나가 무조건 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습관이 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차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는 4, 5천만 원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정도 가격대 경쟁 차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막 3 네네. 시리즈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IS F 스포츠라든지 네네. 뭐 아우디 A4 네. 이런 경쟁 차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매를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전 차가 스팅어 2.0 네. 후륜 모델을 탔었습니다. 근데 패밀리 세단이기도 하면서 뒷자리도 넓으면서 이 정도 제로백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또 찾아보니까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또 대세가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하이브리드보다는 2.0을 또 선택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애매하게 저는 하이브리드를 살 바에는 그냥 내연차를 좀 타다가 전기차로 아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중간 안 밟고 네, 한 방에 중간에 가겠다. 안 가고 그냥 한 방에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뭐 2.0 터보 타자 이래서 타게 됐습니다. 또 달리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질문 들어갈게요. 네. 그래도 이제 처음 만나서 대화를 조금 나눠보니까 네. 차주님께서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점부터 한번 바로 시작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로백이 5.8초입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뭐 동급의 패밀리 세단 중에서는 같은 가격 대비 거의 최고로 빠른 제로백을 보유하고 있고 스포츠 모드하고 노말 모드를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또 옆에 사람을 태우거나 뒤에 사람을 태웠을 땐 또 정숙한 차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사람을 또 많이 태우고 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또 시끄러운 차를 타기에는 메리트가 좀 떨어져가지고 조용할 때는 또 조용하게 달릴 수 있고 또 좀 약간의 일타를 느끼고 싶을 때는 스포츠 모드만 눌러주면 확 바뀌는 차를 원했는데 그게 저는 어코드인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네. 서스펜션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나 보죠? 네, 제가 스팅어를 탔었을 때는 사실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그 서스펜션이라든지 핸들의 무게감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도 뭔가 엄청 단단해지는 것 같으면서 네네. 핸들의 무게감도 되게 무거워져가지고 고속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최적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뭐 차를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뭔가 감성 마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올라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장점 또 뭐 있을까요? 이게 뒷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스팅어 전에는 또 K7을 탔었는데 K7하고 비교해봤을 때 뒷자리가 전혀 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하고 그 트렁크 공간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놀랐습니다. 뒷좌석은 그러면 제가 뒤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뒷좌석 어때요? 뒷좌석 공간 괜찮게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발을 좀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는데도 딱히 이렇게 뭐 걸리거나 불편한 게 없는 거 보면은 뒷자리 공간 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크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겠다. 네, 이 정도면 뭐 저도 부족함 없이 좀 잘 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장점 뭐 있을까요? 이게 장점이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혼다 같은 경우 레인워치라고 해가지고 네. 깜빡이를 켰을 때 카메라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네네. 우회전 깜빡이를 켰을 때 내비에 이렇게 우측에 차량이 보여지는데 네네네. 이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보여지는 게 좀 보기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선을 바꾸려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제 네. 고개가 우측으로 돌아가는데 딱 이게 여기 화면이 나와 버리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또 편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또 근데 웃긴 게 왼쪽은 숄더 체크를 해라 라고 해서 왼쪽은 또 안 나옵니다. 왼쪽은 안 나와. 네. 예. 근데 이제 왼쪽이 안 나와서 좀 의아스럽긴 한데 조금 전 차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왼쪽을 했는데 또 센터에서 이게 화면을 비춰주면은 나는 왼쪽을 봐야 되는데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린 것도 되게 어색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왼쪽은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뺐을 수도 있겠다. 이게 그쵸. 혼다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뭔가 머리를 되게 잘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왼쪽을 봐야 되는데 고개를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을 확인한다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성이 좀 있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서 보여주는 그 카메라를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이 얘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느낌상 내가 시선은 보이지 않지만 이쪽이 어떤 그런 느낌까지 내가 같이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머리 되게 잘 써서 잘 만든 것 네. 같다. 이 부분은 타면서 크게 불편 없이 상당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제가 잠깐 봤는데 오른쪽 깜빡이 한 번 더 켜주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진입해 보실까요? 네.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화질이 좋진 않은데 그런데 그래도 지금 네. 이 라인을 가이드는 잡아주네요. 차 간의 거리를. 끼어들기 잘 못하시는 분, 초보자분들, 특히 우측 끼어들기가 어렵잖아요. 조금 유용하지 네, 않을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장점이네요. 네,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는 모델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근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뭐 4천만 원대 수입차 중에 이런 반자율 주행 옵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네. 혼다에서는 혼다 센싱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기능이 잘 작동해요, 고속도로에서. 네. 그래서 이것도 나름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 중앙 잘 잡고 가나요? 네, 꽤 잘 잡고 갑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잡아준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타 차량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의 수입차가 이 정도 기능도 없는 차가 많은데 비하면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차주님이 만족하면 네. 장점이죠. 또 다른 장점 있을까요? 아까도 외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관이 쉽게 질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질리지 그리고 않는다. 네.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차 뭐지라는 좀 궁금증도 유발할 수 있고 색깔도 이게 색깔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혼다에서 시그니처 색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색깔도 네, 뭐 되게 예쁜 것 은은하게 같아요. 보랏빛도 나면서 되게 마음에 들고 그렇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가 서비스 센터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런 걸 감수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서비스 센터가 예약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다른 수입차를 샀었을 때는 BMW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혼다 같은 경우는 오늘 전화해서 예약을 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로 다 방문 접수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차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그 이유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비스 센터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기하시는 저도 거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굉장히 잘 잡힌다. 네. 그건 뭐 차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 근데 제가 다른 서비스 센터를 사실 방문하지 않아서 다른 서비스 센터 사정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른 오너분들 말 들어보면 다른 수입차보다는 좀 더 편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깎아내리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 어쨌든 애프터 서비스 하는 뭐 그런 만족도도 높으시다는 거죠? 네네네. 또 다른 단점.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행 성능만 보고 이 차를 샀다고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차를 사기 전에 정말 꼼꼼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마다 차를 바꾸는 생활을 계속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좀 오래 타자 해서 해외 유튜버 리뷰들이나 그런 걸 되게 꼼꼼히 찾아보고 차를 샀어요.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그 주는 속도감하고 만족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코너링도 오버해서 말하면 BMW를 탔을 때 주는 코너링의 느낌하고 좀 비슷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와인딩을 타거나 펀드라이빙을 했을 때 코너를 돌아나가는 안정감이 좀 칼로 써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가서 고속화도로 한번 가서 차주님이 밟아보실 텐데 그때 한번 느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동안 그러면 단점들이 뭐 있을까요? 단점도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또 옵션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신기하게 혼다에서 핸들 열선하고 통풍을 같이 넣어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 연식에는 이제 핸들 열선하고 통풍이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거의 통풍 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웬만한 차들은 또 그래 특히 한국 사람들이 통풍 시트 좋아하잖아. 있다가 없으니까 또 여름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죠. 등에 땀도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 없다라는 게 단점이다. 또 다른 단점 또 뭐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시국인지라 좀 일본 차를 탄다는 그 시선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굳이 따지면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주위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직장 동료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 있는데 혼다 일본 차를 탄다고 해서 야 너 왜 일본 차 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가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간혹 계세요. 근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애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기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다른 단점 또 뭐 있을까요? 살짝 제가 이거는 의외였던 부분이었는데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노면 소음이 좀 심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엔진음 같은 경우에도 살짝 실내로 유입되는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데 그 소리를 좀 반감을 시키려고 원래 음악을 좀 계속 틀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데 정숙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큰 단점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방지턱이라든지 노면의 어떤 불규칙한 부분을 지나갈 때 약간은 좀 딱딱하고 맞습니다. 탁탁 튀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요즘에 국산차들도 보면은 방지턱 넘을 때 그 느낌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방지턱 넘을 때 그 요런 좀 뭔가 요철 구간 지나갈 때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굉장히 사람 불쾌하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좀 예민하게 다른 차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 이게 그냥 노면이 좀 잘 읽어진다 이 정도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면을 네. 잘 읽는다? 아. 너무 차에 대한 칭찬하는 것 같은데 전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차를 만족하면서 네. 긍정적으로 타야지. 네. 다른 거 만족한다. 이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오래 못 타요.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차를 또 바꿀 것 같아서. 또 다른 단점. 이게 또 옵션에 대한 단점이긴 네. 합니다. 이게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는데 또 오.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안 돼서 내비를 보는데 아틀란 내비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중고로 이게 사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틀란은 그래도 다른 수입차보다는 쓰기는 네, 그래도 그나마 쓰기 편한데. 편한데 저는 이제 T맵 같은 거를 주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핸드폰 하나 바꾸세요. 근데 제가 또 일 특성상 애플을 사용하면 좀 안 되는 그 기능들이 좀 있어서 그러시구나.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실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이게 소재가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싼 티가 많이 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이게 사실 일본 차의 아쉬움인 것 같은데 일본 차가 특성 자체가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히 올드한 차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렉서스는 좀 그나마 많이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렉서스도 올드해. 그렇습니까? 은근 여기서 막 좀 까내려야 돼. 혼다하고 뭐 도요타, 뭐 인피니티, 닛산 같은 경우에 신형 차들을 보면 이게 요즘 나오는 차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인테리어가 많이 투박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들이 워낙 좀 화려하고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이 실내에 공을 좀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옵션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층에 대한 기본적인 눈높이 자체가 네.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눈높이가 네. 올라가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차의 성능이라든지 뭐 기본기 이런 거보다도 차를 처음 만나면 디자인이나 편의사항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얼마나 이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층의 그 니즈 자체가 조금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니 차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데 이런 플라스틱을 이런 데다가 넣고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단점은 사실 이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단점이 없구나. 네. 아까 단점 많다고 하셨는데 단점이 몇 개 없네. 근데 제가 기준으로는 이 정도 단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꽤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었다. 네. 이제 좀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살짝 나와서 예. 규정수도 준수하면서 한번 스포츠 모드를 켜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를 킨 건데 이게 속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잘 친다. 네. 잘 치네요. 잘 나가네. 엔진음이 확 들어오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엔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네, 듣기 나쁜 엔진음이 아니에요. 네, 되게 네. 좋아요. 엔진음 굉장히 괜찮고 오히려 살짝 저속 주행할 때 엔진음이 좀 들어오는 게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근데 그때보다도 엔진음이 들어오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스포츠 모드랑 했을 때. 크네요. 서스펜션이 솔직히 제 느낌에서는 네.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내가 운전을 네. 직접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하드해지는 느낌이 딱 드네요. 네. 서스펜션 좀 딱 이렇게 좀 잡아준다는 느낌? 아까 치고 나갈 때 네. 변속되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이 도로를 꽉 쥐고 그냥 팍 치는 느낌이 네. 굉장히 좋네요. 네네네. 2000cc의 세단에서 이런 가속감을 느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소나타 스포츠 비교를 한다면은 조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글쎄 잘 모르겠네.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본 게 아니라서. 이게 저도 이제 지인분들이 가끔 이제 K5나 소나타 스포츠 이런 걸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를 잡아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그래도 어코드가 좀 더 훨씬 위에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장점으로 꼽아주신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차의 최고의 장점, 가장 큰 메리트라고 가장 큰 장점이다. 내가 펀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을 때 네. 충분하게 펀드라이브를 즐기면서 가족들과 같이 탈 때는 또 조용한 세단처럼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차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만들어지는 데서 목적성도 아마 거기에 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네. 기어가 버튼식이에요. 이게 네네. 1.5 모델에는 기어봉으로 나오는데 네네. 2.0 터보 스포츠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기어봉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랜저 IG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지금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이렇게 버튼식이 많죠. 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것도 꽤 편리한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D 모드하고 중립 N 모드하고 R 모드는 버튼을 다르게 만들었네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당길 수 네, 있게끔. 땡기는 건데 아, 후진할 때도 뒤로 기어도 땡기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쓰기 편리하다. 뭐 해야 이거는 되나? 솔직히 말해서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면 후진하는 거 완전 구별을 완전히 뒀고 요즘에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에서 나오는 버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똑같아가지고 네. 잘못 누른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생길 수 있는데 네. 얘는 어떤 구분 자체가 확실하니까. 네. 근데 여기도 소재는 조금 좀, 산티가. 산티가 좀 나네요. 근데 이런 걸 그래도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게 주행 성능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잔고장 굳이 찾자면 이제 그 가스켓 누유가 이슈가 조금 됐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 뭐 미세 누유라서 센터 가면 그냥 무상으로 교체를 해줘가지고 그 부분 말고는 아직 다른 오너분들 사이에서도 고질병이 나타났다는 사람은 없었고 장구장 면에는 정말 탑이 아닐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 그 얘기하셨던 게 이게 좀 중고차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아마 2.0이 이제는 단종이 되니까 네. 중고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고로 한번 혼다 어코드는 어떨까 검색을 하시다 보는 분들도 계실 네. 것 같아. 그래서 선배 오너로서 중고차로 구매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한다. 네. 그리고 이런 분한테 좀 비추한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어코드를 제 기준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증기간이 3년에 10만 킬로입니다. 100만 원 정도를 내면 5년 10만 원으로 연장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차주분이 보증 연장을 해놓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에서도 그렇죠. 그 보증 연장을 해놨다고 해서 가격이 더 싸진다거나 높아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죠. 없거든요. 100만 원 이득 보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차량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질병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키로수가 짧은 차량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게 감가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신차 가격이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이제 2.0 터보 같은 경우는 다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1년 정도만 지나면 가격이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1.5배 내지 2배 정도 감가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좀 어떨까. 그 네.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일단은 살 때는 좋잖아, 그죠? 네, 살 때는 좋은데 감가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근데 팔 때가 좀 팔 때가 그럼 이런 분들한테 딱 맞겠다. 네. 적당한 가격에서 싸게 구입을 하셔서 얘도 장고장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타실 분.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차를 하나 구입을 하면 나는 좀 긴 시간 동안 차를 한번 타야겠다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겠네요. 네, 최고의 만족도를 근데 뭐 줄 수 있는. 차를 뭐 금방금방 바꾸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 네. 부분에 있어서 후회를 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엊그저께 넥서스 홈페이지를 우연하게 갔는데 굉장히 UX 250 HF 스포츠가 있고 제 느낌상에 내년 초쯤에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 UX 샀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경 한번 오시죠 이럴 거 아니야? 이 손가락을 지금 묶고 차에 최대한 애정을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타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스포츠 모드로 바꿀 때 이쪽 왼쪽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고 오른쪽은 또 아날로그예요. 네네. 이게 반맞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꿀 때 좀 시인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에코 모드인데 에코 모드를 잘 쓰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굳이 2.0 터보 스포츠를 타면서 에코 모드를 쓸 이유가 있기도 있나 싶고 이게 스포츠 차량인데도 반해서 저공해 차량입니다 또. 그래요. 네네네. 이거를 아까 까먹고도 말씀을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공해 차량이고 연비가 고속도로에서는 저는
5.8까지 찍어봤습니다. 정속 주행을 100km로 놓고 했을 때. 괜찮네요. 네. 그래서 다른 2.0 스포츠 차량에 비해서는 그래도 연비 부분에서 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충분하게 저 장점하고 단점, 그리고 네. 차에 대한 느낀 점들 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럼 끝으로 차주님, 혼다 어코드 2.0 터보 차주님의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8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8점? 네, 오, 한 9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8점이구나. 단점도 꽤 명확한 차량이기 때문에 또 네. 동급 차량들도 요즘은 좋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8점 정도 줬습니다. 아, 그래도 8점. 아, 그래서 상당히 네.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차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타고 계시는 거 보면은 차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기분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이드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